교과서 120쪽에 있는 엘니뇨 남방 진동 주제입니다. 이쪽 내용은 여러분들이 바람, 무역풍을 알아야 되고요. 이 무역풍이 평년에 비해서 약해질 때, 그리고 평년에 비해서 강해질 때 각각 엘니뇨 그리고 라니냐가 나타나게 된다 라는 것을 알면 되고, 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무역풍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무역풍이 약해지면 동그라미 약해진다. 엘니뇨. 그런 무역풍이 적도 해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무역풍이 약해지고 강해지면서 어떤 기후변화가 나타나게 되는가, 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먼저 읽고 관련된 그림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루 연안은 용승이 일어나서 영양염류가 풍부한 심층해수가 공급되어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왜냐하면 용승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연안에 용승이 있다. 그래서 페루 앞바다의 연안 용승은 아래 그림과 같이 열대 태평양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 바로 무역풍입니다. 무역풍으로 열대 태평양 동쪽에 있는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 아래 그림을 보면요. 자, 페루가 있고, 페루 앞바다에서는 무역풍이 불게 되고, 무역풍에 의해서 표층해수는 보다 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페루 앞바다에 있는 표층해수가 없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심층에서 용승이 일어나게 된다 라는 얘기. 자, 이어서 본문 더 볼게요. 태평양 동쪽의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한다. 무역풍 때문에. 그래서 온난한 수역의 두께는, 표층에 있는 온난한 수역의 두께는 태평양 서쪽에서는 두껍고 태평양 동쪽에서는 얇아진다. 그러면서 표층 수온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태평양, 이 바다가 태평양 바다입니다. 태평양 이쪽이 서쪽이고 태평양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 그래서 따뜻한 표층수가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태평양 서쪽은 따뜻한 물이 많고, 반면에 태평양 동쪽은 따뜻한 영역이 작게 되면서 태평양 서쪽은 따뜻한 공기덩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저기압이 발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차가운 쪽, 태평양 동쪽, 이쪽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고기압이 발달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기압이 발달되면 저기압은 바람이 모여든 바람은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상승하면서 수증기가 연결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고기압이 만들어지는 태평양 동쪽은 하강기류가 발달하게 되면서 하나의 세포 순환과 같이 이렇게 순환이 나타나게 된다. 이 순환을 우리는 워커 순환이다 라고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다시 볼게요. 자, 태평양 서쪽은 무역풍에 의해서 따뜻한 물이 많고, 태평양 동쪽은 차가운 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꼴이라 대기에 영향을 주는데, 서쪽 태평양에는 따뜻하니까 저기압,
저기압이 잘 만들어지고, 태평양 동쪽은 차가우니까 고기압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쪽에 다시 나타내 보면 이게 태평양 바다라고 하면 태평양 바다 오른쪽인 동쪽 태평양, 서쪽 태평양, 여기는 따뜻한 물이 많고 상대적으로 태평양 동쪽은 상대적으로 찬물이 많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공기도 따뜻하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발달되기 좋고 구름이 만들어지고 구름에서 비가 많이 내릴 수가 있다. 반대로 여기는 차가운 공기, 하강 기류가 발달되는 고기압이 발달되기 좋다. 네, 이렇게. 따라서 본문 이어서 볼게요. 따라서 열대 태평양에서는 동서방향에 거대한 대기순환이 형성되는데 이를 워커 순환이라고 한다.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워커. 자, 아직 확실하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기적으로 불규칙하게 고기압이 형성되던 태평양 동쪽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태평양 동쪽 바다 동쪽에는 고기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기압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태평양 서쪽에는 저기압이 있어야 되는데 고기압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기압 분포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커는 이처럼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간의 기압 변화가 시서와 같은 연관성이 있다. 이를 남방 진동이라고 한다. 자, 이쪽 내용 조금 이어서 볼게요. 먼저 그림에 이쪽은 라니냐, 그리고 이쪽은 엘니뇨 그림입니다. 엘니뇨 동그라미는 약화라고 생각하면 되고, 약해지는 것은 바로 무역풍이 약해진다 그랬어요. 무역풍이 약해진다. 그래서 무역풍이 약해진다. 이쪽에 그림에 나와 있고요. 반대로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해지는 경우. 자, 평소에는 이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나타나는데 바람이 무역풍이 엄청 강해집니다. 매우 강해지면은 자, 용승은 더 당연히 강하게 나타나겠고 바닷물은 당연히 더 따뜻한 물이 서쪽으로 많이 모여 있을 거고, 그럼 이쪽은 평년에 비해서 더 춥고 평년에 비해서 더 따뜻하게 됩니다. 그러면 태평양 서쪽은 강수의 양도 더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비가 평년에 비해서 많이 안 올 겁니다. 왜냐면 고기압이 더 잘 발달되기 때문에 고기압에서는 강수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하강 기류가 있어서. 그래서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하게 되면 평년보다 더 심한 기압 배치가 나타난다. 저기압은 더 강한 저기압, 고기압은 더 강한 고기압이 나타나서 태평양 서쪽,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쪽은 평년보다 라니냐일 때는 더 많은 비가 오게 됩니다. 반면에 태평양 동쪽인 페루 앞바다는 더 강한 고기압이 나타나고 용승 현상도 더 강하기 때문에 표층 수온도 낮고, 그래서 이때는 더 한랭한 기후가 발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그림의 내용을 보면 태평양 서쪽에서는 저기압이 형성되고 동태평양에서는 고기압이 형성된다. 평년에도 태평양 서쪽에서는 저기압, 동태평양에서는 고기압 형성되는데 더 강한 저기압, 더 강한 고기압으로 형성되게 된다. 자, 엘니뇨는 그의 반대로 무역풍이 약해지면요, 따뜻한 물이 평소에는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안 오고 이만큼 퍼져 있게 됩니다. 이만큼. 그래서 태평양 가운데에서 상승 기류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평년에 저기압이 강하게 잘 발달된 곳에서는 평년보다 저기압이 잘 발달이 안 돼서 평년에 비해서 강수량이 줄겠죠. 태평양 서쪽에서는. 반면에 태평양 동쪽에서는 따뜻한 물이 많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평년에 비해서 표층의 온도는 높아지게 되고, 페루 앞바다에서는 강수 현상이 평년에 비해 잘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와 반대로 태평양 서쪽에서는 오히려 고기압이 형성될 수 있고 태평양 동쪽에서는 저기압이 더 잘 형성이 될 수 있다. 평년에 비해서입니다. 평년에. 꼭 그림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이쪽 내용을 보게 되면 중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평소에는 무역풍이 붑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이 페루 앞바다의 따뜻한 물이 전부 다 서쪽 태평양으로 간다. 그래서 태평양 서쪽은 따뜻한 공기, 그래서 상승한다, 구름 만들어진다, 비가 온다, 저기압인 거고, 태평양 동쪽, 이쪽은 물이 빠져서 용성이 나타나고 공기의 온도도 차서 고기압이 잘 발달되는 하강기로 나타난다. 하나의 순환이 있다. 워커순환이다. 그런데 무역풍이 더 강해진다. 그러면 라니냐다. 라니냐. 더 추워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많은 비가 내리고 더 한랭해지고. 그런데 무역풍이 약해진다. 약해지면 평소에 저기압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저기압보다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발달이 더 잘 일어나게 되고, 여기는 평년에 고기압이 발달됐는데 고기압 대신 저기압이 더 발달될 수 있다. 왜냐하면 따뜻한 물이 많이 서쪽 바다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난한 수역이 엘니뇨일 때는 태평양 동쪽 바다에는 더 온난 수역이 두껍게 형성이 되고요. 라니냐일 때는 온난한 수역이 거의 없습니다. 온난한 수역이 거의 없습니다. 저기 단면도, 이 단면도 모두 다 비교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 41과 같이 태평양 동쪽에서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다. 그 얘기는 따뜻한 물이 많이 서쪽 바다로 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역풍이 약하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약하다, 엘니뇨. 이렇게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엘니뇨라고 한다.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해서 무역풍 약하다, 엘니뇨. 자, 그림은 동태평양에서 표층수온이 평년보다 낮아요. 그러면 라니냐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무역풍이 강해져서 따뜻한 물이 전부 다 서쪽으로 갔기 때문에 태평양 동쪽은 수온이 낮아지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죠. 라니냐는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해져서 나타난다. 엘니뇨, 라니냐 시기의 표층수온 변동과 기압 변동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대기, 해양 이런 현상을 하나로 합쳐서 엘니뇨 남방진동 또는 엔소라고도 한다. 엔소는 이쪽에 나와 있죠. 날개. 그러면 작은 탐구. 자, 두 시기에 평상시와 표층 수온의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평년에 비해서 따뜻한 거, 평년에 비해서 차가운 거. 자, 가그림을 보면, 자, 선생님이 이걸 지워볼게요. 어떤 게 엘니뇨고 어떤 게 라니냐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페루 앞바다가 있는데, 자, 이쪽 페루 앞바다가 평년에 비해서 붉은색, 즉 따뜻해졌어요. 그 얘기는 따뜻한 표층에 있는 물이 서쪽으로 이동을 못하고 이쪽에 그대로 쌓여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동을 하게 하는 힘, 바로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진 거죠. 약해진 거. 동그라미는 엘니뇨. 그럼 반면에 오른쪽은 라니냐가 됩니다. 라니냐는 태평양 서쪽에 평년보다 훨씬 더 따뜻해졌어요. 그 얘기는 따뜻한 물들이 전부 다 서쪽으로 많이 대거 이동했다. 그러면은 라니냐일 때는 이쪽은 평년보다 더 따뜻하기 때문에 더 강한 저기압이 발달될 수 있고, 그 얘기는 태평양 서쪽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이쪽은 평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게 된다. 이쪽은 평년보다 더 가뭄이 일게 된다. 왜냐하면 더 강한 고기압이 자주 발달할 수 있으니까.
자, 가는 엘니뇨였습니다. 엘니뇨. 가에서 열대 태평양의 수온 편차 분포를 보고 서, 동, 태평양에 나타나는 기압 분포를 설명해 보자. 자, 태평양이 있으면, 태평양 바다가 있으면 이쪽이 서태평양, 이쪽이 동태평양이라고 하면 동태평양은 무역풍이 약해져서 태평양 동쪽에 따뜻한 물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저기압이 발달이, 그리고 서쪽 태평양은 따뜻한 물이 평년보다 많이 안 왔기 때문에 고기압의 발달이 잘 된다. 그래서 저기압 상승기류, 고기압 하강기류.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저기압들은 태평양 중간에도 나타나면서 그림과 같이, 여러분 왼쪽 페이지 그림과 같이 여러 개의 순환세포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이동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왼쪽 그림 참고해서 보도록 하세요. 나는 라니냐인데, 라니냐, 여기도 태평양 서쪽, 태평양 동쪽 무역풍이 강해진다. 그럼 이쪽은 더 따뜻해진다. 그러면은 따뜻한 거 상승기류, 더 강한 저기압 만들어질 수 있다. 반대로 고기압, 그래서 하강기류,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네, 왼쪽 그림, 왼쪽 페이지에 있는 그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본문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꼼꼼히 읽어봅시다. 엘니뇨 시기, 그리고 라니냐 시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엘니뇨 시기는 서쪽 태평양에서는 수온이 낮아진다. 왜냐면 따뜻한 물이 서쪽 태평양으로 많이 못 가니까 낮아진다. 그러면 고기압의 형성이 평년보다 잘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비가 많이 안 오게 된다. 그래서 가뭄이 올 수 있다. 라니냐 시기, 서쪽 태평양에서는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하면 표층에 있는 물이 서쪽으로 많이 이동한다. 따뜻한 물이. 그러면 저기압이 잘 발달된다. 그럼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아진다. 그러면 홍수가 일어난다. 가뭄, 홍수, 엘니뇨, 라니냐. 그 다음 동쪽 태평양 볼게요. 동쪽 태평양에서는 수온이 높아진다. 엘니뇨. 따뜻한 물이 태평양 동쪽에 그대로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기압이 발달이 될 수 있고, 그럼 평년보다 비가 많이 온다. 그럼 홍수가 일어난다. 홍수가 일어나면 라니냐일 때는 가뭄이 일어날 수 있다. 또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따뜻한 해수가 많이 이동하여, 지금 라니냐 시기입니다. 동태평양에서 서쪽 태평양으로 따뜻한 해수가 많이 이동하여 용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라니냐 시기에는 태평양 동쪽에서는 표층 수온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 안개도 많이 제법 낄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 자, 이제 뒤에는 탐구 활동인데 그림만 가지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123쪽. 자, 라니냐는 따뜻한 물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태평양 이쪽은 한랭해지고 비가 많이 안 오게 된다. 한랭 건조. 그리고 따뜻한 물이 서쪽으로 많이 간 이쪽은 다습하다. 그리고 엘니뇨는 그 반대고요. 그래서 이쪽은 평년에 비해서 비가 많이 안 옵니다. 그래서 건조라고 됩니다. 따뜻한 물이 많이 이동을 못하니까 저기압이 발달이 약해져서 그런 겁니다. 이쪽 본문 볼게요. 엘니뇨, 라니냐로 해수의 수온이 변하면 해양 생물이 감소하는 등 해양 환경이 변화하고 기압 배치가 변한다. 그래서 이런 재해가 나타날 수도 있다. 기상 변화가 나타난다.
그리고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가 일어나 질병이 확산되거나 농산물의 생산량이 변하기도 하고 산불이 일어난다. 산불이 잘 일어날 때 태평양 서쪽 인도네시아에 산불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엘니뇨일까요? 아니면 라니냐 시기일까요? 비가 평년에 비해 안 와야 됩니다. 건조해야 됩니다. 답은 엘니뇨입니다. 엘니뇨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문단. 엔소의 원인은 아직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지구 환경 변화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